상담을 하며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다. 선생님,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사람은 이미 운명지어져 있는 건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양에 사주가 있다면 서양에는 점성술이 있다. 점성술에서 내 사랑과 결혼이 어떤 모습일까를 보고 싶다면 우선 사주를 뽑듯이 생시 정보를 점성술 사이트에 입력한 후에 당신의 점성술 차트를 확인해 보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당신의 차트에서 사랑을 담당하는 금성의 상태를 통해 사랑과 결혼에 관한 여러 파편 조각들을 살피게 된다. 가령 금성이 해외를 의미하는 구하우스에 위치한다면 정말 어이없게도 외국인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자신의 점성술 차트 해석법은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참조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원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파편 조각들을 잘 조합한다면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누굴 만날 것인지는 사실 키워드를 통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이 운명 안에서 과연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마 모두들 이상형이 다를 것이다. 누구는 상대방의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누구는 상대방의 경제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각자의 기준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지워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당신에게 남는 마지막 선택지는 무엇인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상대방의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결국 딱 하나의 선택지만 남길 수 있다면 그때에도 외모를 남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당신은 당신과 결혼할 사람이 어떤 선택지에 해당하는 사람이길 바라는가? 나는 대략 2017년 정도부터 상담을 해왔다. 타로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지금은 점성술로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있다. 내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히 연애와 결혼운인데, 특히 타로 상담을 할 때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수많은 연애 이야기를 들은 나에게 저 질문에 답하라고 한다면 나 또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노래 가사 중에 아주 훌륭한 말을 하나 발견했다. 그렇기에 나에게 하나의 선택지만 남기라고 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겠다. 같은 밤을 걸을 수 있는 사람. 밤은 종종 낮이 되기 전 힘들었던 순간을 비유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곤 한다. 그렇기에 실제로 힘들었던 순간을 함께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정말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밤은 꼭 일시적인 어떤 순간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 밤은 당신의 오래전 기억과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당신의 비밀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겐 이 세상에서 버티며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즉, 밤이란 당신의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둠과 결핍에 가깝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이 당신의 밤을 함께 나누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당신은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인연은 당신의 그 어두운 밤을 이해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같은 밤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밤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 밤을 지워버리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마음에는 당신의 밤은 잘못되었고 교정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분명 그 사람은 당신에게 잠깐의 낮을 선물하겠지만 당신의 밤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 당신은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당신의 밤은 짧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밤은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 작년에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이 이야기는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두 남녀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바로 물에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인데, 물풍선이 터지거나 수도꼭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 같이 어떠한 뒤틀린 물의 광경 자체에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어릴 적 주인공들은 우연한 기회로 서로의 취향을 알게 되고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결국 남자 주인공이 이사를 가며 둘은 헤어지게 된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둘은 모두 사회생활에 섞이기 어려웠고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포기하며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둘은 동창의 결혼식에서 다시 만나며 연을 이어가게 된다. 둘은 그렇게 다시 가까워졌고 세상에서 오직 서로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이후 그들의 삶에는 생기가 붙기 시작한다.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내 자신이
완벽하게 누군가에게 이해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둘을 다시 활짝 웃게 만들었다. 그렇게 둘은 동거를 시작하고 커플링을 나눠 끼며 아주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어느 날 다음과 같이 말한다. ここにいていいって言ってもらえとるみたい。どうしよう。一人で生きとった時間に戻れんかも。いなくならないで。 그렇게 행복했던 짧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자 주인공은 자신과 같은 이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지만 성범죄자와 잘못 엮이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어 경찰에 체포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보호자로서 검찰청에 방문하여 담당 검사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 남자 주인공의 취향을 들은 담당 검사는 여주인공에게 이렇게 묻는다. あなた方夫婦は水に何か特別な思いがあるんですか？水に性的な関心があるとか。まあ、ありえないですけど。 이에 대해 여자 주인공은 이렇게 답하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된다. 自分がどういう人間か人に説明できなくて息ができなくなったことってありますか？生きるために必死だった道のりをありえないって簡単に片付けられたことはありますか？誰に説明したって分かってもらえない者同士どうにかつながり合って生きているんです。あなたが信じなくても私たちはここにいます。彼に伝言お願いできますか？普通のことです。いなくならないからって。 이 영화는 나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 꼭 성적 취향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는 쉽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와 슬픔, 그리고 비밀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겉보기에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으로 보여도 가슴 한켠에는 어떠한 트라우마와 슬픔을 간직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트라우마가 누군가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나 결과물로 남아 이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트라우마나 슬픔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쉽게 공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밤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연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당신이 만날 그 사람이 서로의 밤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같은 밤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운명이 아닐까 싶다. 평범한 이야기다. 같은 밤을 걷는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